경종은 대리청정시에 아랜대로 하라, 따르지 않겠다, 유의하겠다 하는 등의 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경종이 크게 화를 내면서 승지들을 모두 잡아서 신문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가 또 바로 또 취소를 했습니다. 성균관 유생의 대표였던 윤지술이 숙종이 경종의 어머니였던 장희빈을 사사한 것은 빛나는 업적이다 라는 그런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경종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종의 영린이라는 주제입니다. 경종은 조선의 제20대 왕으로서 1688년 10월 달에 경복궁 치선당에서 숙종과 장옥정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숙종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경종을 원자로 봉하고 장옥정을 내명부 정일품 10인에 봉했습니다. 그러자 서인들은 인현왕후가 아직 젊고 당시 인현왕후 같은 경우는 22살이었죠. 그러니까 숙종은 28살이었고 장희빈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희빈이 숙종보다 나이가 더 많았죠. 인현왕후 같은 경우는 22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원자를 미리 정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하고 숙종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에 숙종은 1689년에 기사 황국을 일으켜서 자신의 뜻에 반대했던 서인들을 실각시키고 남인들을 등용했습니다. 황국이라고 하면은 급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국면을 말합니다. 당시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사사됩니다. 그래서 서인 정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남인 정권이 부상하게 되죠. 또한 서인 출신인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경종이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1694년에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불러들이고 희빈장씨가 빈으로 강등되는 갑설황국이 발생해서 남인들이 몰락합니다. 갑설황국이라고 하면은 인현왕후의 복위를 추진했던 서인들에 대해서 남인들이 불안감을 갖고 그들을 탄압했는데 장희빈의 방자함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숙종은 숙빈채 씨를 총애하고 있었습니다. 숙빈채 씨는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인물인데 숙빈채 씨는 왕자를 생산했다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또 왕자를 해임하고 있었는데 장희빈과 그의 오빠인 장희재가 숙빈채 씨의 친척을 움직여서 숙빈채 씨를 독살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숙빈채 씨가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걱정했던 숙종이 갑작스럽게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빈으로 다시 강등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남인들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장희빈의 오빠였던 장희재도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게다가 나중에 장희빈이 사사되고 나서 장희재도 사형을 당하죠. 숙빈채 씨와 장희빈 사이에는 상당한 악연이 있습니다. 한편 1701년 9월 달에 인현왕후가 병을 앓다가 죽게 되는데 장희빈과 그의 측근들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모해하여서 인현왕후가 죽게 되었다고 노론과 숙빈채 씨가 고변을 하였습니다. 특히 숙빈채 씨가 그것에 대해서 고변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숙종은 관련자들을 국문했는데 국문하고 나서 장희빈에게 사사를 명하고 장희빈을 죽입니다. 이것을 무고의 옥이라고 합니다. 당시 장희빈의 나이는 42세였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경종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영조는 8살이었죠. 숙종은 장희빈을 사사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이후에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것을 공표해가지고 그 장희빈 같은 경우에도 후궁이었다가 왕비가 됐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다시 빈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후궁 중에서도 왕비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후궁 중에서는 왕비가 될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아마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채 씨가 왕비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몇 년 있다가 숙종은 다시 왕비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인현왕후 김씨입니다. 한편 경종은
노론들의 압박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세자의 자리를 유지해 갔습니다. 이후 1717년에 숙종은 노론의 중진이었던 이명을 독대합니다. 독대라고 그러면 둘이서 다른 사람 배석자 없이 만나는 것이죠. 당시 임금들은 사관들이 배석하지 않고 독대하는 것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명과의 독대에 대해서 잘못된 처사다 하고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독대를 하고 나서 숙종은 안지를 핑계 삼아서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당시 대리청정의 목적은 경종이 대리청정 중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경종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컸습니다. 경종 같은 경우에는 1690년부터 세자였었기 때문에 거의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27, 8년 동안 세자를 했었던 인물이죠. 그런 인물을 아무 이유 없이 세자 자리를 물러나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대리청정을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발견되면은 그때 그걸 이유 삼아서 핑계 삼아서 세자를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인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련됐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사화라고 하죠. 그것이 1504년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200년 후에 그 희빈 장씨가 죽게 됐으니까 그 당시에 사건을 알고 있었던 노론 측에서도 자신들이 희빈 장씨의 죽음에 관련됐었기 때문에 경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 하고 생각해서 경종이 왕위에 올라가는 것을 가능하면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냈던 것이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도록 한 것이죠. 한편 대리청정에 나섰던 경종은 대리청정 시에 아랜대로 하라, 따르지 않겠다, 유의하겠다 하는 등의 극히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정도로 극도로 몸을 사리고 조심하였습니다. 신하들이 경종에게 의견을 내보시라고 그 건의를 했었을 때도 유의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았을 정도로 극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승지였던 유승이 1시간이나 오전에 늦게 도착해서 지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지각을 했죠. 이때는 경종이 크게 화를 내면서 승지들을 모두 잡아서 신문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가 또 바로 또 취소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종도 그 당시에는 화가 났었던 것이죠. 근데 숙종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노론 측에서도 보니까 이것은 신하들이 잘못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하고 오히려 말려가지고 일이 무마됩니다. 그리고 경종은 대체로 무난하게 대리청정을 수행했습니다. 1720년에 숙종이 죽고 난 이후에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권과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노론은 경종에게 후사가 없으니 영조에게 왕세제를 맡기십시오 하고 권유를 합니다. 거의 강제로 권하다시피 했죠. 경종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영조를 왕세제로 삼습니다.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면 왕세자라고 하는데 동생을 후계자로 삼았기 때문에 왕세제라고 부릅니다. 당시 경종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비였던 선희왕후는 1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7살이니까 충분히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죠. 그런데도 서둘러서 영조를 왕세제로 삼도록 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조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도록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왕세제인 영조에게 정권을 넘겨주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경종의 스승이었던 김일경이 노론의 불충을 주장하면서 노론의 숙청을 주장하는 상소를 경종에게 올리고 경종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노론의 4대 신을 기양 보내고, 그러니까 노론의 핵심이 되는 4명의 대신을 기양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모코룡이 고변을 하는데 당시 노론들이 경종을 시해하고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그런 고변을 했습니다. 그 고변을 빌미로 해서 노론의 4대신들에게 사약을 내려서 죽이고 노론의 많은 대신들을 사형시키거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신임사화라고 합니다. 소론 측에서는 영인군도 패하자, 그러니까 영인군을 자리에서 몰아내자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종이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724년 8월 달에 경종이 37세로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경종이 독살당했다는 그런 독살설도 퍼져가지고 영조가 평생을 통해서 그 문제로 경종의 독살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경종은 평소 말수가 적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종이 왕이 된 다음에 경종의 친모였던 장희빈의 명호를 올리자는 조중우의 상소가 있었는데 장희빈을 명예회복시키자는 그런 주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노론들은 경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중우를 신문해가지고 그를 기양을 보냈습니다. 그 기양 가는 도중에 조중우는 죽게 되죠. 그 정도로 당시 경종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성균관 유생의 대표였던 윤지술이 숙종이 경종의 어머니였던 장희빈을 사사한 것은 빛나는 업적이다 라는 그런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경종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당시 노론에서는 윤지술이 용기가 있다 하면서 윤지술을 방면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임사화로서 노론을 제거하고 나서 경종은 윤지술을 잡아다가 그를 처형합니다. 국왕의 생모를 모욕했다라는 그런 제명으로 윤지술을 처형합니다. 윤지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경종의 영린을 건드렸던 것이죠. 경종은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인내하였으나 그 도를 넘는 순간에 황국을 일으켜서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는 통치술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년왕후를 저주하였다는 제명으로 사사되었던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은 자신을 숙이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능멸하고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노론의 인물들을 숙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세의 제였던 영조를 보호하여 조선 왕실을 보호하고 영정조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유지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원함보다는 대국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경종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경종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대국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는 그런 자제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